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챕터 7에 이제 펄스 모듈레이션,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부분들을 다룰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챕터 1 리뷰를 했고요. 전체적인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의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 보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으로 가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 신호와 시스템에 해석하는 방법들을 봤고요. 프레이 트랜스폼 내용들을 리뷰를 했죠. 그리고 6장에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프로세스의 개념과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다루는 시그널들이 모두 이제 랜덤한 시그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랜덤한 시그널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7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디지털 통신을 해야 되니까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 된 시그널들을 우리가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펄스 모듈레이션과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7을 우리가 볼 거고요. 제목은 펄스 모듈레이션 그리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에서 디지털 통신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단계고 특히 펄스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통신이고요. 그리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은 디지털 통신이기는 하지만 조금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디지털 통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과정이 이제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필요한 것이 샘플링이죠. 디지털 통신을 하려면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에서 신호를 우리가 바이너리 비트로 이제 코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샘플링입니다. 그럼 샘플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샘플링 시어리엄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미 우리가 그걸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보는 형태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이 낯설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반드시 시노미 시스템에서 샘플링 시어리엄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이것들이 유도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 우리가 XT를 생각을 해볼게요. XT가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밴드위스 B를 가지고 있어요. 밴드위스 B를 가진 그런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는 건 B까지만 밴드위스가 존재하고 기저대역대만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B까지만 B라는 밴드위스까지만 어떤 시그널이 존재하고 파워가 존재하고 그거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어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웨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XT 안에는. 그랬을 때 이런 시그널 XT는 항상 샘플링된 시그널에서부터 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recovered from XT라는 시그널에 샘플들이 있는데요. 그 샘플들은 어떻게 샘플링이 됐냐면 샘플링 프리퀀시 FS를 가지고 됐어요. 샘플링 프리퀀시 FS를 가지고 샘플된 그 샘플들에서부터 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조건이냐면 만약에 샘플링 프리퀀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의 2배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시그널, 아날로그 시그널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샘플링된 결과에서 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링 시어리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샘플링 시어리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S는 뭐죠? 얘는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얘기해요. 샘플링 구간, 샘플링 해주는 구간, 시간 반복되는 구간, 그거의 역수죠. 그게 샘플링 프리퀀시고요. 샘플링 주기 TS는 FS분의 1이고요.
결국에는 이 값이 어떻게 되죠? fs의 역수니까 당연히 이 값은 우리가 2b보다도 2b분의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샘플링 주기는 항상 밴드위스의 2배의 역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더 자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샘플링을 더 자주 해줘야지 우리가 오류 없이 왜곡 없이 복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XT라는 시그널에다가 우리가 어떤 신호를 곱해주면 우리가 그 시그널을 샘플링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그널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임펄스 트레인이죠. 임펄스를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n의 ts 샘플링 주파수만큼마다 이렇게 임펄스를 둔 형태를 우리가 곱해주면 그럼 샘플링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샘플링 된 신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T가 이런 시그널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뭘 곱해주는 거죠? 요 임펄스 트레인 시그널 요 임펄스 트레인 시그널을 이렇게 곱해주면 TS 간격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TS 간격으로 주어지는 이런 임펄스 트레인 시그널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서메이션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인데 지금 생략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된 시그널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된 시그널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에서 이 값들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웨이트들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요거의 크기들이 임펄스의 웨이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샘플들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된 값들의 크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XT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X의 샘플링된 시그널 XST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해지죠.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얘도 주파수 영역, 얘도 주파수 영역에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서 나온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면 결과가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식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서 두 개의 시그널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시그널과 이 시그널을 곱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웨이트가 아날로그 시그널의 샘플된 값들을 가지는 임펄스 트레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수식을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주어질까요? XT가 지금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했고 우리가 정의했고 그거에 밴드위스가 얼마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B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한 결과 X의 라지 X의 F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를 라지 XF라고 하고요. 여기서 밴드위스를 B라고 정했습니다. 마이너스 B 이렇게 실수 신호니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매그니튜드 값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 1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임펄스 트레인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는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임펄스 트레인을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그 결과는 여기서 TS분의 1, 이 결과가 TS분의 1에다가 서메이션의 N에다가 임펄스의 여기서 F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N의 FS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S의 역수가 FS죠. TS의 역수가 FS인데 그 값만큼 이렇게 시프트 돼서 나오는 TS분의 1의 크기의 임펄스를 가지고요.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이 간격이 FS로 변해서 주어지는 임펄스 트레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FS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FS, 이 간격이 TS에서 FS로 변한 형태로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이 될 거고요. 두 개가 이제 곱이니까 어떻게 표현되죠? 곱은 뭘로 바뀌죠?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컨볼루션으로 바뀌고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라지 X의 XF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라지 X의 S의 F가 될 거고요.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우리가 임펄스하고
컨볼루션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b-b에 대해서 크기는 ts분의 1로 바뀔 거고요. 1로 바뀌고 요 fs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요 fs 지점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fs 지점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fs 지점에서 반복되는 요 그림이 여기에 반복해서 복사해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요 결과가 결국에는 요 샘플링 된 시그널 모양, 요 임펄스 트레인 웨이트를 샘플 값들로 하는 값들을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그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x의 이 주파수,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표현을 해주면 ts분의 1이 곱해져 있고요. ts분의 1이고 서메이션의 어떤 n에 대해서 우리가 large xf를 shift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겠죠. 샘플링 주파수만큼씩 shift해서 fs 그리고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2fs 그리고 2fs 이런 값마다 이 값들을 붙여넣기 해서 다 더해준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게 샘플링 된 시그널의 주파수 영역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샘플링 시어리엄이 왜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값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B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B죠. 두 개의 값이 만약에 2 곱하기 B의 값, 얘 더하기 얘의 값이 FS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끝 지점이 겹쳐지게 되겠죠. 겹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SF에서 XF를 복원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겹쳐지지 않으면 B 샘플링 프리퀀시가 넓어서 2배의 B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개 더한 것보다도 더 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샘플링된 스펙트럼에서 원래 오리지널 아날로그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할 때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만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에이싱을 생기는 경우, 엘리에이싱은 결국에는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죠. 주파수 영역에서 시그널이 겹쳐지는 경우죠. 샘플링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언제 발생하느냐? 샘플링 주파수가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그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밴드위스의 2배보다도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엘리에이싱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샘플링된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가 B-B에서 주어지는데 FS가 이 B보의 2배보다도 작은 거예요. FS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겹쳐지게 됩니다. 시그널이 겹쳐지게 되고요. 시그널이 또 겹쳐지게 됩니다. 이게 겹쳐지게 돼서 두 개가 더해지니까 쭉 다 더해지는 거죠. 이 서메이션 되니까 다 더해지죠. 이 시프트된 FS만큼 시프트된 값들이 다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을 결국에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더해진 값은 실제로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의 끝이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 시그널에서 이렇게 더해진 시그널에서 아무리 어떻게 해봤자 우리가 XF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구해내기가 어렵죠.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거나 그러더라고 이 끝이 이렇게 왜곡돼 있겠죠. 이렇게 왜곡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엘리에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우리가 자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샘플링을 자주 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근데 그 샘플링을 갖다가 자주 해주지 않으면 샘플링 레이트를 작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때 우리가 엘리에이싱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복원은 어떻게 합니까? 아날로그 시그널 다시 복원해 주는 거 과정. 결국엔 주파수 영역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로우 패스 필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통과를 시키면 명확하게 우리가 라지 XF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이싱이 생기지 않는 우리가 주파수 범위를 가진다. 샘플링 주파수를 가진다. B-B에서 FS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값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겹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보는 거죠. 얘가 XSF일 때 얘는 이제 TS분의 1로 주어지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리컨스트럭션 필터는 어떻게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HF는 어떻게 되면 얘를 복원할 수 있겠어요? 네, B보다만 크면 되겠죠. B보다만 크고 FS의 절반에 되는 값, 그런 값으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에 여기 그 매그니튜드는 TS분의 1이었으니까 매그니튜드를 TS로 하는 요 렉탱귤러 펑션, 주파수 영역에서의 렉탱귤러 펑션이니까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하죠.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B에서부터 B까지 1을 가지는 이런 시그널들을 복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런 시그널 리컨스트럭션 필터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하는 로우 패스 필터를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그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LPF 이렇게 쓰죠. LPF로 블럭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렉탱귤러면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죠? 네, 어떤 시그널이냐, 우리가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지죠. 시간 영역에서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이 임펄스 펑션들과 여기서는 곱이었지만 두 개 곱이죠. 두 개 시그널에 곱이 되면 얘가 되는 거지만 주파수 영역에선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싱크 펑션과 이 임펄스 펑션들의 컨볼루션으로 해서 이 사이의 값들이 자연스럽게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거죠. 메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원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 요 샘플링 시어리엄 혹시 이해가 안 된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시노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디스크릿한 시그널로 바꿨어요. 디스크릿한 시그널로 바꾸게 되면 그 값 자체로 우리가 어떤 모듈레이션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펄스를 사용하는 펄스 모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펄스 모듈레이션은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릿한 시그널로 만들어서 펄스로 만들어줍니다. 디스크릿한 펄스 형태로 만들어주지만 여전히 아날로그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얘는 여전히 아날로그입니다. 왜냐하면 퀀타이제이션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여전히 샘플링이 됐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언퀀타이제이션 됐어요. 퀀타이제. 펄스 형태의 시그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펄스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여전히 아날로그 형태의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샘플링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퀀타이제이션인데 아직 퀀타이제이션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죠. 우리 이 시그널 자체를 이제 크기를 여기서는 이 크기 자체가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건데 그 값을 특정하게 어떤 디지터화된 퀀타이제이션 값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값을 0101 바이너리 비트들 코드들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시그널들을 뒤에서 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없이 우리가 펄스 모듈레이션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대신 펄스 형태로 디스크릿한 형태로 신호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널이 어디에 주어지느냐? 그림 7.9에서 이 시그널들이 주어져 있고요. 이 시그널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7.9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을 펄스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7.9에서 나오는 A번 그림이고요.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입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샘플링된
시그널이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리지널 시그널에 대해서 샘플링을 요 간격대로 해주는 거죠. 어떤 샘플링 간격 ts를 두고 이렇게 샘플링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펄스 모듈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펄스 형태로 모듈레이션을 해준다고 해서 펄스 모듈레이션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펄스 모듈레이션은 PAM입니다. 그래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PA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크기 그대로 샘플링된 크기 그대로 각각의 요 값에서 펄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 펄스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의 크기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펄스를 가지는 거를 우리가 펄스를 이렇게 아주 작은 듀어레이션을 가지는 펄스 시그널들을 보내면 그럼 이제 복원할 때 이 크기를 해서 이 샘플링된 값들을 갖다 취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크기를. 그걸 우리가 P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크기를 결국엔 샘플링된 크기를 펄스의 듀어레이션에다 담을 수가 있겠죠. 요 듀어레이션에 담을 수 있겠죠. 매그니튜드는 다 똑같이 해주고 우리가 넓이를 다르게 해서 이 모듈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다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얘를 PW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WM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그려보면 역시 똑같이 요 각각의 타임 피리어드마다 주기마다 요 크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요 구간의 길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펄스의 길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펄스의 길이로. 그럼 얘는 이제 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작죠. 마이너스 0을 기준으로 해서 0은 절반으로 생각하고요. 얘는 좀 크니까 절반을 넘어가는 이런 펄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얘는 좀 더 크죠. 좀 더 크니까 좀 더 길고요. 얘는 0보다 조금 넘어가죠. 0 조금 넘어가니까 절반을 조금 넘어갑니다. 절반 조금 넘어가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0보다도 0이 절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도 더 작게 그려주는 거죠. 더 작게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기마다 주기의 절반을 0이라고 놓고 크면 그 매그니튜드 값이 크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절반보다 작아지면 마이너스 값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주어지는 각각의 주기마다 우리가 펄스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링된 값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PW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펄스의 요 샘플의 크기를 펄스의 위치에다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PM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앞에서 봤던 펄스 위스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서 나오는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펄스를 보내는 거야. 주어지는 펄스의 길이를 조정했다면 펄스의 듀어레이션은 똑같이 맞추고요. 대신에 펄스의 위치만 바꿔주는 거야. 요 동일한 타이밍마다 여기에다가 펄스를 보내는 거죠. 요 위치에서 펄스를 보내고 요 위치에서 펄스를 보내고 그러면 요 위치가 결국엔 뭐죠? 요 매그니튜드 크기를 의미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요 펄스의 위치에다가 요 펄스의 위치에다가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각각의 타이밍마다 타이밍에서 요 샘플링 피리어드의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인 값이고 가장 이쪽에 있으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이렇게 매그니튜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저 포지션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방법을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시그널들은 이 값들이 정확하게 아날로그 값이죠. 결국엔 이 값이 컨티뉴어스 값이에요. 이렇게 끊어지지만 디스크리트하지만 결국엔 이 크기 자체는 결국엔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값으로 우리가 이 값으로 이 값들을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값들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 값들이 조금만 달라지면 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런 시그널들을 아날로그 시그널이다. 아날로그 통신이다.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통신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원시적인 형태의 디지털 통신을 요걸 조금 변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방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매그니튜드를 여기 매그니튜드 값을 그냥 연속적인 밸류 값으로 다 했잖아요. 실수 값들로 다 모든 값이 다 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저 값들을 이제 특정한 레벨로 퀀타이제이션 해주면 그게 이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디지털 통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PCN이라고 하고 PCM 얘는 드디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에서 필요한 거는 뭐였죠? 처음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샘플링을 먼저 해줬죠. 여기서 샘플링이 다 됐죠. 펄스 모듈레이션도 샘플링은 됐습니다. 그런데 퀀타이제이션이 안 됐죠. 얘는 뭐죠? 결과적으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가 시그널을 갖다가 모듈레이션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아날로그 시그널, 오리지널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을 해준다고 했죠?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동일한 시그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퀀타이제이션은 이 시그널들을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레벨을 4개를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개를 두고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해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이너리 비트들을 디지털 값들을 이 값을 결과적으로 11, 10 여기는 01, 00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죠. 요 퀀타이제이션 레벨들을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간 t에 대해서 나오는 이 값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7.12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너리 코드들이 어떻게 돼요? 요 값은 뭐가 되죠? 반올림이 안 되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요. 나오는 비트들이 이 지점에서는 10에 대응되는 값이 샘플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 퀀타이제이션 해주니까 이 컨티뉴어스한 크기를 우리가 11이라는 디짓 값에 바이너리 값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얘는 10이 될 거고 반올림하니까 이 값도 반올림하니까 00이 되고요. 뭐 요것도 00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을 갖다가 이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해주냐면 1011, 100000 요 값들을 각각 그냥 펄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림 7.13에 있고요. 그 그림을 우리가 펄스 형태로 만들어주면 요 형태 그대로 펄스를 만들어주면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샘플링 피리오드마다 요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 각각의 구간에서 우리가 펄스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1, 0이면 두 개의 코드를 요 샘플링 피리어드마다 각각의 샘플마다 두 개의 퀀타이제이션 비트들이 날아가는 거죠. 제가 좀 작게 만들었어요. 3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일부러 그 설명하기 편하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펄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얘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는 요 가운데 보내는 거죠. 가운데 보낼 때 0이니까 안 보내고요. 그리고 얘는 11이니까 얘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11.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보내고요. 0은 안 보냅니다. 얘 00이니까 안 보내고요. 얘도 00이니까 안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A번 방법이라고 하고, A번 방법은 우리가 유니폴라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극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A 방식이고, 이 방식은 우리가 쌍극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1 보내고요. 0일 때 마이너스 값으로 보내줘요. 마이너스 값으로 펄스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쌍극 방식이라고 해서 1, 1이니까 여기서도 1은 똑같이 보내고요. 1, 0을 이렇게 보냅니다. 1, 0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0, 0은 어떻게 보내요? 0, 0은 둘 다 0, 0 이렇게 보내는 거죠. 0, 0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바이폴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폴라 방식의 PCM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파란색 방식으로 보내는 방식을 유니폴라 방식, 단극 방식으로 보내는 우리가 PCM 방식이다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샘플된 크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양자화해 줬죠. 퀀타이제이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들을 우리가 바이너리 비트들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바이너리 비트들이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게 되고요. 이 바이너리 코드가 이렇게 펄스 형태로 실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우리가 배울 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은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최신 쓰고 있는 무선 통신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이런 방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요 7장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